안녕하세요. 절세도 기술이다. 세무회계 창공 대표 세무사 김도현입니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신축 아파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축 아파트를 양도를 했는데 20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양도 차익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16억 원이 아니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었겠죠. 16억 원이었으면 제가 이 영상을 찍었겠나요? 예, 맞습니다. 16억 원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방법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과연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PPT 위주의 내용보다는 판서 위주의 내용으로 갈 겁니다. 제가 이제 판서를 하면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를 했을 때 과연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이제 입주권으로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기까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를 이제 기존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때를 입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생기겠죠. 만약에 이때를 이제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를 이제 양도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기존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를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기니까 그냥 관처일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부동산에서 이제 관처일 때 뭐를 하냐면 기존 부동산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평가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신축 아파트의 가액이 평가액보다는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그때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게 청산금이라는 것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이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때 이제 양도일에 이제 양도한 가액을 양도가액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사실 편안하게 이 양도가액에서 이때 취득했던 취득가액을 빼면 되는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이 바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처일 이전 양도 차익에다가 관처일 이후 양도 차익을 더한 금액이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에 대한 양도 차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액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관처일 이전의 양도 차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기존 부동산의 평가를 한다 그랬죠. 그 평가액에다가 이 평가액이 이 관처일 시즌의 양도가액이 되는 겁니다. 평가액에다가 실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빼주고요. 그 후에 관처일 이전에 발생했던 필요 경비를 빼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관처일 이후에는 제가 뭘 납부를 한다고 했죠? 네, 보통은 이제 청산금을 납부를 하죠. 이제 보통은 이제 평산금을 납부를 하는데 지급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청산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양도일의 양도가액에다가 이때는 이때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액
빼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을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취득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 부분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처일 이후 발생했던 필요 경비까지 빼주게 되면 이게 관처일 이후의 양도 차익이 됩니다. 이 양도 차익과 이 양도 차익을 더한 값이 바로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이제 관처일 이전 양도 차익과 관처일 이후 양도 차익을 합계액이 이제 신축 아파트를 양도를 했을 때 양도 차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일단 우리 필요 경비는 일단 빼고 생각을 해보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평가액 빼기 기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더하기 양도가액 빼기 평가액 빼기 청산금입니다. 그럼 수학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볼까요? 이거 사라지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양도가액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양도가액에 그냥 기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빼주고 그냥 우리가 납부한 청산금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정말 중요한 부분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완전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산금 부분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기존 부동산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과 청산금의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엄연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두 개를 발라내야 되는 이유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수식을 넣어갖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을 이날로 잡았고, 그다음에 관처일에 이제 우리가 입주권으로 변환이 됐죠. 입주권으로 변환이 되면서 청산금을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양도일에 양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산금을 B1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처일에 기존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우리가 C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양도일에 이제 양도했던 양도가액을 우리가 D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처일 전 양도 차익과 관처일 후의 양도 차익을 신축 아파트의 양도 차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기존 부동산과 청산금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처일 때 관처일 전에 양도 차익은 뭐라고 했죠? 평가액에다가 그 다음에 기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우리가 여기서 필요 경비는 제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처일 이후의 양도 차익을 보면 우리가 양도가액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기존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에 우리가 지급한 청산금을 더했죠. 요 뒤에 대한 필요 경비도 역시나 빼기로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는 우리가 청산금과 평가액이 혼합돼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발라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발라내 주냐면 안분 계산을 합니다. 취득가액과 청산금의 합분에 우리가 아까 기존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면 이 부분이 이제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 차익입니다. 그리고 청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처일 전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나서 관처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발라내준 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에다가 이제 청산금 부분인 이 부분으로 발라내 주겠죠. 이 부분이 바로 청산금에 대한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발라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보유기간이 어떻게 되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거는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커지죠. 근데 이 기존 부동산에 대한 보유기간은 언제냐면 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전체를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청산금은 어떻게 될까요? 청산금은 이때부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철 이후에 내는 거죠. 그래서 관철일부터 이제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청산금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과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과소신고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이해 좀 되셨나요? 이게 수치가 너무 많고 이래서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양도를 하실 때는 혼자서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요.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무슨 상태라 그랬죠? 입주권 상태라 그랬죠? 그럼 입주권 상태로 양도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잖아요. 그죠? 입주권으로 이제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뭐가 되게 불리할까요? 맞습니다. 입주권은 이제 청산금과 이제 기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입주권 자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을 해주는데요. 우리 여기까지 만약 했는데 이 중간에 팔았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양도소득세가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신축 아파트로 우리가 이제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보셨죠. 기존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보유기간으로 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부동산 상태로 양도를 하는 게 좋아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뭐 입주권을 양도한다든지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행동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돼버리면요, 사고가 많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가 정말 수억 원 세금을 떼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위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